안녕하세요, 여러분. 아시아투데이 TV 장혜찬의 정치 펀치입니다. 2024년 마지막 날도 어김없이 오후 2시에 여러분을 찾아뵙고 있고요. 사실은 오늘 좀 반가운 마음으로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라고 인사를 올려야 하지만 여러 가지 정치 상황이 저와 이 시청자 여러분의 마음을 상당히 무겁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어제 이 시간에 제가 이 아시아투데이 TV, 우리 아시아투데이의 주필이신 고성국 박사님과 함께 방송을 진행했었는데, 저와 고성국 박사님의 어떤 기대 섞인 전망과 다르게 서부지법에서 공수처가 신청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하고야 말았습니다. 이와 관련된 사실들을 쭉 짚어보고요. 여러분 많이 들으셨겠지만 이 공수처의 수사와 영장 신청 그리고 영장 발부까지 법리적 근거를 따져봤을 때 전부 다 불법이고 위법한 사항이기 때문에 불법적으로 발부된 영장에 대해서는 협조하지 않는다라는 게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인 것 같습니다. 오늘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단의 입장도 확인해보고 단순히 말로만 불법인 게 아니라 정말 어떤 대목에서 어떤 법적인 문제들이 있는지를 하나하나 조목조목 짚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체포영장 발부가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의 예상되는 상황들, 한남동 관저에 지금 또 많은 분들이 모여서 우리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서 힘을 내고 있고요. 저도 방송 끝나는 대로 또 가볼 예정이고, 이게 이제 하루 이틀에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최소 일주일, 그리고 그 이후에도 탄핵 심판이 지속되는 내내 정당하고 공정한 심판이 아닌 여론 재판과 마녀 사냥을 위해서 이런 불법적 수작들을 각종 수사기관이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부리게 될 텐데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등등을 하나하나 한번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수처가 영장을 신청한 것부터 그리고 서부지법에서 영장이 발부된 것까지 일련의 과정들을 보면 이 좌파들은 윤석열 대통령을 공격하는 세력은 하나의 거대한 카르텔로 묶여있다라는 분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재명과 민주당이 따로 있고 공수처 검찰이 따로 있고 헌법재판소와 법원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이들 모두가 하나의 거대한 세력으로 물밑에서 묶여 있는 것 같습니다. 연결되어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결정적인 증거가 공수처가 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했다라는 사실이고 그 서부지법에만 민주당의 이재명이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2명이나 있다는 것. 이게 모두 물밑에서 자기들끼리 머리를 맞대고 조율하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의 어떤 그림을 음모를 꾸미는 빅브라더라고 할까요? 그들끼리의 카르텔이 있다는 명확한 증거인 것 같습니다. 백낙청이라고 하죠. 진보 좌파 사회의 거두나 이런 사람들까지도 연관되어서 이제는 민노총까지 나오고 있는데 지금 호블리님이 댓글 달아주신 것처럼 민주당이 내란을 일으키고 있다. 사실상의 정부 기능마비를 민주당과 그와 연대된 좌파들이 획책하고 있는 거죠. 저도 당연히 한남동 관저 앞으로 나갈 겁니다. 그리고 오늘뿐이 아니라 내일 모레 계속해서 그곳에서 힘을 보태야 될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저에게 주어진 방송 시간에는 제가 최선을 다해서 많은 분들에게 미디어를 통해서 우리 광화문과 한남동을 지키는 국민 여러분의 주장을 알려드리고 전파하고 또 이분들이
주변에 더 많이 설득할 수 있게끔, 네. 그 논리를 제공하는 것도 필요하기 때문에, 네. 저에게 주어진 방송 시간을 저는 또 소중하게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의 국면에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8년 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 때와는 달라야 한다. 그때는요, 여러분, 광화문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죠. 그리고 많은 분들이 피 끓는 마음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언론도, 어느 방송도, 어느 미디어도 그분들의 목소리, 그분들의 논리를 설명해 주거나 전파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렇다 보니 새누리당을 중심으로 한 국회의원들, 정치권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이 부당하다는 그 간단한 말 한마디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 헌법재판소 입장에서는 아무런 부담도 없이 손쉽게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8대0으로 결정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때와 지금은 달라야 하고 다릅니다. 여전히 정말 많은 분들이 광화문에 모이고 한남동에서 대통령을 그리고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목소리를 높이고 있고, 부족하지만 많은 유튜브 미디어와 보수 스피커들이 종편과 보도 채널, KBS 등에 나가서 국민 여러분의 절절한 심정을 대변하고 있고, 그것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 때와 비교해 보면 그래도 그때보다는 훨씬 더 많이 언론 기사로, 방송으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미디어에서 광화문에 모인 분들의 주장이 소개되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분들이 모여서 목소리를 내도 헌법재판관들이나 정치권이 꿈쩍도 안 하고 들은 척도 안 해요. 정말 소중한 그 여러분의 목소리, 추위를 뚫고 모여서 외치는 그 목소리를 방송과 미디어, 신문 기사 등에 반영이 되도록 전달을 해야만 정치인들이나 국회의원들이 눈치라도 보게 되고, 헌법 재판관들도 야, 이게 일방적이지 않구나, 이게 좌파들이 일방적으로 언론에서, 미디어에서 윤석열 대통령 끌어내리라고만 하는 게 아니구나, 다른 목소리도 있구나라고 신경을 쓰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미디어의 중요성이고 여론전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또 하나의 전쟁터인 겁니다. 그리고 미우나 고우나 국회의원들이 움직여야 돼요. 국민의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부당하다, 체포영장 청구가 부당하다라는 메시지가 나와야만 언론이 훨씬 더 많이 반영을 하게 되고, 그래야만 수사기관, 사법부, 헌법재판소가 보수적인 국민들, 우파 국민들의 눈치라도 보는 척을 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국민의힘이 왜 이렇게 나서지 않느냐, 답답하다, 저도 이해하고 동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국민의힘을 더 나서게 만들려면, 눈치만 보고 있는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려면 더 많은 방송과 더 많은 미디어와 더 많은 언론 기사로 보수 진영이 결집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는 게 나라를 지키는 것이다라는 목소리를, 소식을 전해야 돼요. 국회의원들은요, 제가 최고위원 하면서 국회의원들이랑 1년 넘게 동고동락 해보니까 뭘 보고 여론을 판단하느냐, 물론 여러분이 보내는 문자, 당원 게시판, 온라인 커뮤니티의 글들, 기사 댓글들 보고 있지만 국회의원들은 뭘 보느냐, 방송, 언론 기사, 이게 얼마나 균형 있게 나오느냐, 국민들의 목소리, 보수 진영의 목소리를
누가 방송과 언론 기사에서 대변하느냐, 그걸 가지고 여론을 판단해요. 제가 목요일 밤에 매일 밤 10시에 저도 참 피곤한 시간인데요. 하루를 마치는 시간이라 연합뉴스 TV에 꼬박꼬박 나가거든요. 그럼 그걸 보고 잘 봤다고 연락 오는 국회의원들이 그렇게 많아요. 자기들도 저녁 먹고 이제 자기 전에 TV 틀어놓고 보다가. YTN 라디오 나가서 제가 좌파 패널이랑 토론하는 게 온라인에 네이버에 기사로 나가면 그걸 보고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연락이 옵니다. 나도 네 말에 동의한다고. 여러분들 국회의원 보면 답답하죠? 저도 국민의힘 국회의원들 보면 답답해 죽겠어요. 왜 이렇게 눈치만 보지? 왜 이렇게 기회주의적이지? 왜 이렇게 안 싸우지? 근데 국회의원들이 그래요. 배지를 달면 잃을 게 많아져서인지 자기 보신을 위해서 눈치 보고 돌다리를 두드려 보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그냥 돌멩이를 자기가 쌓아서 건너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래도요, 그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나서지 않으면, 목소리 안 내면 윤석열 대통령은 더 외로워지고 더 고립되는 거예요. 그리고 언론에서는 더 일방적으로 민주당과 좌파들이 윤석열 대통령 공격하는 목소리만 기사로 실게 되는 거예요. 지금 부족하지만 우리가 방송과 미디어 전쟁도 활발히 하면서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에게 채찍질도 하고 때로는 당근도 주면서 이 사람들을 이끌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제가 지금 모든 방송 취소하고 여러분 달려나가면 거기서는 저는 그냥 한 사람이지만 제가 방송 나가서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나 언론사들에게 여론전 할 수 있는 부분이 뺏기면 우리는 더 고립되는 거예요. 박근혜 전 대통령 때 광화문에 그 많은 분들이 모였고 헌재 앞에 그 많은 분들이 모였는데 그게 기사 한 줄 안 나고 방송에 반영도 안 되고 그래서 쓸쓸하고 외롭게 너무나 무기력하게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됐잖아요. 그 뒤에 문재인이 폭정을 거듭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등장하고 나서야 이제 그 당시에 탄핵 관련된 가짜뉴스들이 많았던 게 알려지고 보수 정치인들이 다 대구로 내려가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인사하고 하잖아요. 근데 이번에도 여러분, 광화문과 한남동 그 추운데 모인 분들 제가 너무나 존경하고 경의를 표합니다. 근데 그분들의 목소리, 그분들의 진심이 외롭게 고립되면 안 되잖아요. 그분들이 무슨 마음으로 모였고 어떤 심정인지, 얼마나 절박한지를 절대 다수의 잘 모르는 국민들에게 알리려면 누군가는 언론 기사를 타게 해야 되고 누군가는 방송국에 나가서 싸워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을 움직여야 되는 겁니다. 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공감을 많이 못하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오늘 아침에 나온 권성동 원내대표와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공수처 청구한 체포영장 발부에 관련된 메시지, 유감스럽다. 이건 국격의 문제다. 매우 부적절하다. 대통령은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없다. 이렇게 말한 거 그래도 부족하다, 더 세게 말해라 하는 분들도 있죠. 하지만 제가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8년 전과 비교해보면요,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이 탄핵 심판 국면에서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 부적절하다, 유감스럽다 말한 거 8년 전에는 전혀 없던 일이에요. 8년 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과 그 당시 최순실 국정농단 수사 재판 국면에서 당시 새누리당의 그 어떤 국회의원도, 새누리당 대표와 원내대표도
박근혜 전 대통령 편들어 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오늘은 여러분 눈에 차지 않고 많이 부족하다 싶겠지만 그래도 당대표인 권영세 비대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가 공수처와 법원의 이 체포영장 부적절하고 유감이다.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선을 그었어요. 이게 바로 8년 전과 지금이 달라진 점이고 여기서 더 많이 끌어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이 국면에서 권성동, 권영세 더 세게 싸우라고 욕하고 저도 막 여러분의 마음을 대변하는 거친 말하고 하는 거 쉬워요. 근데 그러면요 결과적으로 윤석열 대통령 더 고립되고 외로워집니다. 부족하더라도 권영세, 권성동이 저 정도 이야기한 거 잘했다, 더 해라. 우리가 뒤에 있다. 우리가 권성동, 권영세 뒤에 있다. 우리가 국민의힘 뒤에 있으니까 겁먹지 말고 쫄지 말고 당당하게 법원과 공수처를 향해서 할 말 하라라고 응원해주고 박수 쳐줘야 돼요. 그리고 저 같은 사람이 답답해도 여러분 제가 요새 방송국 다니면 방송할 맛이 안 나거든요. 그래도 저보고 뭐 따뜻한 스튜디오에 있다고 욕하는 사람도 있는데도 제가 왜 나갑니까? 여러분 제가 안 나가면 그 자리에 대통령 체포영장에 협조해야 된다. 대통령 수사받아야 된다라고 말하는 한동훈 밑에 있는 전직 대변인들이 제자리 나가서 민주당이랑 짝짝꿍 하게 돼요. 그러면 그게 기사가 되고 그게 방송이 돼서 여론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게 국회의원들한테 전달되는 거예요. 제가 빠지고 그 자리에 한동훈 따라다니는 대변인들이 나와서 보수합시고 이야기하는 그 꼴을 보는 게 이 국면에서 대통령에게 힘이 되고 도움이 되는 일이겠습니까? 아니면 제가 나가서 민주당의 억지와 맞서 싸우고 불법 수사다. 졸속으로 탄핵 심판 이루어지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게 대통령께 힘이 되고 도움이 되겠습니까? 이럴 때일수록 각자의 역할에 대해서 고민하고 합리적이고 냉철한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이 권영세 비대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의 오늘 입장에 대해서 아쉽다, 더 세게 말해야 된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 저도 100번 동감합니다만 그럼에도 8년 전과 비교해보면 훨씬 전향적인 입장이 당 지도부로부터 나온 셈입니다. 그러면 여러분께서 권영세, 권성동 두 의원에게 메시지를 보내고 글을 남기고 문자를 보낼 때도 무턱대고 막무가내로 물러가라라고 하면 안 돼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착각할 수 있어요. 아, 내가 대통령 편들었다고 나를 물러가라 하나? 이거 민주당 지지자나 한동훈 지지자들이 문자 이렇게 많이 보내나? 이 사람들이 착각하고 오해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메시지를 보낼 때도 채찍을 휘두르든 당근을 주든 명확하게 말씀을 하셔야 돼요. 감정적인 걸 내려놓고 당근을 주고 싶은 분은 당 지도부로서 공수처와 법원의 무리한 체포영장 비판해줘서 감사합니다. 더 많은 국민들이 뒤에 있으니 더 세게 말씀해 주십시오. 이렇게 문자 보내야 되는 거고 이렇게 글 남겨야 되는 거고 아니다 나는 채찍질 하겠다 싶은 분들은 우리가 당신들 지켜줄 테니까 겁먹지 말고 당 지도부면 더 당당하게 법원의 불법 영장에 대해서 규탄해라 라고 명확하게 말씀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 그게 아니고 감정적으로 권성동 욕하고 권영세 욕하는 문자만 보내고 글 남기고 댓글 남기잖아요. 그럼 뭐 때문에 뭐라고 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오해하고 착각할 수 있어요. 자기들은 8년 전과 비교해보면 엄청 용기 내서 윤석열 대통령 편들고 지킨다고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지금 지도부의 생각이고 국회의원들의 생각이에요.
근데 나는 이렇게 공수처랑 법원에 영장 비판하는 글 올렸는데 내가 왜 이렇게 욕먹지? 그만큼 민주당과 한동훈 지지자들이 많은 건가라고 오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감정적으로 막 욕하고 막 하는 거 그거 도움 안 돼요, 이 사태에. 저 같은 사람도 최대한 냉철하게 사태를 여러분께 전달해드리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될 겁니다 라고 정말 냉정하게 감정을 내려놓고 분석해서 알려드려야 되는 거고, 여러분도 문자를 보내고 글을 올리고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의견을 전달할 때 어떤 점이 아쉬운지, 어떤 점을 응원하는지 정확하게 말씀해 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권성동과 권영세 이 지도부가 나서지 않으면 대통령 더 외로워집니다. 제가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게 되는데 그만큼 중요해서요. 방송과 미디어에서, 신문 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 입장을 대변하는 메시지들이 사라지면 대통령 더 외로워집니다. 대통령 고립되는 겁니다, 그러면. 8년 전이랑 똑같이 되는 겁니다. (8년) 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 그 많은 국민들이 광화문에 모였어도 기사 한 줄 안 나고 방송에서 아무도 안 다뤄주고 국회의원들이 외면해서 헌법재판관들이 아무 부담 없이 8대0으로 그냥 날려버렸습니다. 그 역사를 똑같이 되풀이하고 싶으면 방송도 하지 말고 국민의힘도 필요 없고 우리끼리 모이자. 모이는 거 좋죠. 저 너무 존경합니다. 경의를 표합니다. 그런데 그것만 해서는 8년 전이랑 똑같이 대통령이 외롭게 고립되는 거예요. 예? 언론과 방송에서 대통령 입장 대변하는 기사와 영상이 나오고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부족할지라도 오늘처럼 체포영장 유감이다라는 메시지가 나와야 대통령이 외로워지지 않고 8년 전과는 다르게 헌법재판관들도 사법부도 어라? 보수가 윤석열 대통령을 버린 게 아니구나. 우리 국민의 절반이, 적어도 보수 진영은 윤석열 대통령 중심으로 결집하고 있구나. 나 이거 함부로 탄핵 인용 결정하면 안 되겠네. 나 이거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되겠네라고 부담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게 윤석열 대통령 지키는 길이고 그게 윤 대통령을 외롭지 않게 만드는 길이에요. 듣고 보니 진짜 맞는 말이다라고 댓글 달아주시는 우수밤님 같은 분들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금 좀 마음에 안 든다고 메시지가 뜨뜻미지근하다고 권성동 권영세 물러나라고 하는 거 죄송하지만 윤석열 대통령한테 도움되는 일 아니에요. 제가 권영세, 권성동 두 사람의 정치인 편드는 거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만약에 권영세 내려오고 권성동 내려오면 누가 당 지도부 할 건데요. 그리고 제가 거듭 강조하지만 오늘의 이 유감이라는 메시지, 부적절하다는 메시지가 100% 우리 마음에 안 차도 여기서부터 시작이에요. 여기서부터 이 사람들을 더 이끌어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책찍질도 하고 당근도 주면서. 죄송하지만 국힘은 끝났어요. 이런 태도는 도움이 안 돼요. 댓글 달아주신 분에게 제가 말씀드리는데. 왜냐? 미우나 고우나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 외면하잖아요. 국민의힘이 박근혜 전 대통령 때처럼 대통령 탈당시키고 출당시키고 제명하잖아요. 대통령에 대해서 편드는 메시지 안 내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많은 국민이 대통령을 지지해도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이 대통령을 버리면 우리나라 언론과 사법부는 아 이제 보수도 대통령을 버렸구나라고 판단할 거예요. 8년 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이 그 증거예요. 100만 명이 모여도 기사 한 줄 안 내보내주고
방송으로 안 다뤄주고 그냥 무시해버리잖아요. 물론 유튜브가 있죠. 유튜브로 우리의 소식들 많이 알릴 수 있죠. 그렇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안 돼요. 아시아투데이가 소중한 이유, 제가 매일매일 이거 혼자서 1시간 동안 다 하는 거 저한테 체력적으로나 스케줄적으로 너무 부담인데도 제가 아시아투데이 매일 나오는 이유는 아시아투데이는 언론사이기 때문이에요. 단순한 유튜브가 아니라. 그래서 기사를 내보내고 사설을 내보내잖아요. 여러분, 광화문에 10만 명이 모이든 100만 명이 모이든 그게 기사 한 줄 안 나오고 방송국에서 안 다뤄주면 좌파들은 그걸 없는 여론으로 만들고 무시합니다. 여러분이 국민의힘 보고 더 잘하라고 채찍을 많이 때려야죠. 그치만 국민의힘 이제 의미 없다, 국민의힘 버린다 하면 대통령 못 지켜요. 여러분이 오늘 나온 권성동 비대위원장과 권성동 대표의 메시지가 마음에 안 들 수 있어요. 채찍질 하세요. 제가 말했잖아요. 채찍질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채찍질 하십시오. 그런데 왜 채찍질 하는지는 정확하게 의견을 내야 됩니다. 그냥 권성동, 권영세 물러나라, 너네 잘못했다, 이렇게 댓글 달고 글 올리잖아요. 문자 보내잖아요. 다시 말하지만 그러면 내가 대통령 편들어서 욕먹나? 이렇게 오해한다고요. 이렇게 착각한다고요.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영장 발부가 국격을 떨어뜨리는 일이다, 대단히 유감이다라는 말, 자기를 나름으로는 되게 용기 내서 세게 말한 거예요. 그러면 채찍질을 하더라도 더 세게 말해라. 우리가 당신들 편 들어줄 거다. 100만 명이 당신들과 함께한다. 대통령 지지율, 정당 지지율 쭉쭉 오르는 거 봐라. 그러니까 더 세게 말해라라고 정확하게 짚어줘야 돼요. 지금 마음에 안 든다고 물러나라고 하거나 국민의힘 이제 희망 없다고 하면, 저도 국민의힘 답답해 죽겠어요. 제가 국민의힘에서 당한 꼴을 보세요, 여러분. 근데도 현실적으로 국민의힘 지도부가 나서지 않으면,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나서지 않으면 대통령을 못 구하니까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냥 감정적으로 막 여러분 속 시원하게 하고 박수 받겠다고 국민의힘 이제 끝났습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지도부 물러나라, 이거 대통령한테 도움 안 돼요. 윤석열 대통령을 더 외롭게 만들고 고립시키는 일인 거예요, 그건. 어떻게 하든 국민의힘 의원 한 사람이라도 더 대통령 편들게 만들고 보수 우파 시민들 목소리를 대변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권영세, 권성동 지도부가 부족하나마 이 영장 청구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하고 국격을 떨어뜨린 일이라고 말한 거, 이거 굉장히 진일보한 겁니다. 8년 전에 비교하면. 어떻게 하면 여기서 더 국민의힘의 공식 입장을 끌어낼 수 있게끔 우리가 질타를 하더라도 효과적으로 할지, 그걸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 그게 중요하다고 여러분께 말씀드리잖아요. 저보고 너무 가르치려고 한다라고 하는 지적도 제가 겸허히 수용하겠습니다. 하지만 저까지 감정적으로 여러분 국민의힘은 틀려먹었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 무너뜨려야 됩니다, 이러면 답이 없고 희망이 없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찌되었든 권영세, 권성동 지도부를 질타를 하든 살살 구슬리든 해서 더 센 입장, 더 전향한 입장을 끌어내야만 언론이, 사법부가, 헌재가 대통령을 무시 못하고 여전히 국민의힘과 보수진영은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하는구나, 결집돼 있구나라고 부담스럽게 여긴다니까요. 그게 핵심이에요. 그게 8년 전과 다른 그게 핵심인 겁니다. 방송하는 사람들 전부 다
방송 안 하고 현장 나가면 이 방송하는 자리를, 좌파들과 토론하는 자리를 보수 패널로 누가 차지하게 되느냐? 개혁신당 사람들 부르고 한동훈 따라다니는 인간들 불러요. 그럼 그 사람들이 방송국에서 대통령 탄핵해야 된다, 수사받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 하는 게 이 시국의 여론전의 절체절명의 순간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제발 좀 전략적으로 사고하자. 우리가 누군가는 여기서 이 역할을 해야 되고 또 누군가는 저기서 저 역할을 해야 된다. 전쟁에도 여러분 육군이 있고 해군이 있고 공군이 있는데 왜 전부 다 육군만 되라고 하는 겁니까? 그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유튜브에는 많이 없으니까 제가 너 왜 가르치려고 하느냐라는 욕을 먹더라도 여러분의 생각을 조금이라도 더 다변화시켜 드리려고 부르짖고 호소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쨌든 국민의힘은 본대입니다. 본대. 못 믿었고 답답하고 깝깝해도 이 본대가 탄핵 반대 전선의 중심을 안 잡아주면 언론과 사법부가 보수 진영 전체를 얕잡아보고 무시하고 그냥 짓밟고 지나가요. 8년 전에 경험해 봤잖아요. 육군도 필요하고 공군도 필요하고 해군도 필요하고 요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보세요. 드론 부대도 필요하고 네. 지금 답답해도 어쨌든 각자 전략적으로 사고하면서 각자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 될 때이고 국민의힘을 끌어오지 못하면 망한다는 거, 대통령도 외로워진다는 거, 고립된다는 거. 지금 일단 이 탄핵 국면에서 공수처가 현직 대통령에게 체포영장을 청구하고 법원이 불법적으로 발부하고 제가 아까 충격을 받았어요. 뭐 공수처 입장을 보니까 서울구치소에 대통령을 구금하겠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이거야말로 사실은 내란에 가까운 입장이죠. 이런 상황에서 일단 윤석열 대통령과 자유우파를 지키고 나서 탄핵 국면을 극복하고 나서 그 다음에 국민의힘에 대해서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든 뭘 하든 하자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박수 받고 싶고 환호 받고 싶으면 더 센 말하고 저도 막 센 욕설로 국민의힘 똑바로 못한다고 욕하고 제가 뭐 YTN이고 CBS고 다 취소하고 여러분 있는 대로 나고 그럼 제가 박수 받겠죠. 제 유튜브 방송에서 악플 안 달리겠죠. 근데 제가 굳이 온갖 오해와 욕을 먹어가면서 육군도 필요하고 공군도 필요하고 해군도 필요하다고 말하는 건 8년 전 전철을 안 밟기 위해서입니다. 8년 전에 그 많은 사람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 지키겠다고 모였지만 기사 한 줄 제대로 안 나고 방송에서 안 다뤄주면서 새누리당이 외면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얼마나 외롭고 쓸쓸하게 탄핵당했습니까? 그걸 똑같은 걸 반복하자고요? 그래서는 안 돼요. 방송에서도 신문 기사에서도 보수 국민들의 목소리를 담아내게 만들고 국회의원들도 움직여서 같이 연합 전선을 구축하게 만들어야 돼요. 좌파는요. 아까 제가 처음 설명해 드린 것처럼 이재명, 민주당, 공수처, 헌법재판관, 서부지법, 법원까지 다 연합 전선으로 움직여요. 언론도 말할 것도 없고요. 근데 우리는 육해공군이 연합군을 형성하자는 말에 너 왜 육군에 합류 안 하냐? 너 배신자다. 이래가지고 좌파의 연합군 상대로 우리가 어떻게 싸워 이깁니까? 예? 지금부터는
서부지법의 이 체포영장이 법률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좀 더 조목조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많이 아시는 것처럼 이 공수처 자체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수사권이 없습니다. 검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검찰이 김용현 전 장관이나 이 계엄과 관련된 인사들에 대해서 수사를 하고 체포하고 구속하고 기소하는 것, 그리고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내란 혐의를 더 씌워서 수사를 하겠다고 나서는 것 자체가 법적 근거가 전혀 없는 일입니다. 일단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검찰은 민주당이 주도해서 통과시킨 검수완박의 영향으로 내란죄라는 혐의에 대해서 수사할 권한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검찰이 특별수사본부를 만들고도 공수처로 사건을 이첩한 겁니다. 그럼 공수처는 수사 권한이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도 명백히 법에 나와 있습니다. 공수처는 대통령과 그 주변 직계가족, 고위공직자의 부정부패를 수사할 수 있는 기관입니다. 예를 들면 뇌물사건, 인사청탁 이런 것들을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습니다. 공수처가 누구를 얼마만큼 수사할 수 있는지는 명확하게 다 공수처법에 명시가 되어 있어요. 내란 혐의는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 아니에요. 그러면 검찰과 공수처는 대통령에 대해서 그리고 내란이라는 혐의에 대해서 수사할 수 있는 자격 자체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수사가 진행되는 것, 여기서 수집된 증거들 전부 다 법원에 가서 제대로 판결을 받으면 위법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검찰총장 출신으로 그 누구보다 법을 지키는데 확고한 윤석열 대통령이 공수처 수사에 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적법한 수사에는 응하겠다라는 게 오늘 나온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의 입장입니다. 적법한 수사. 그러면 누가 수사를 할 수 있느냐? 어쨌든 경찰밖에 없습니다. 대통령에 대해서 내란죄 혐의를 적용해서 수사를 할 수 있는 유일한 주체는 경찰입니다. 그런데 경찰이 공수처와 같이 공조본을 만들어서 공수처를 주체로 내세워서 수사하는 것 자체가 대한민국 수사 관련된 법을 전부 다 어기고 있는 편법이고 일탈입니다. 공수처 스스로도 자신들에게 수사권이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경찰과 공조본을 만들었습니다. 이건 법의 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편법으로서 명백한 탈법입니다. 수사권은 수사의 주체가 누가 되느냐의 문제입니다. 과거 검수완박이 일어나기 전에는 검찰이 수사를 지휘했죠. 그러면 형사들이 막 잠복근무하고 나서더라도 그 수사권은 검찰에게 있는 걸로 인식이 되고 판단이 됐던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공수처와 경찰이 함께 공조본을 만들어서 수사를 하지만 공수처가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수사의 주체는 공수처인 겁니다. 그러면 이 공수처가 청구하는 영장 모두 다 불법이 되는 거죠. 대통령 변호인단이 밝힌 것처럼 이게 적법한 수사가 되려면 경찰이 독자적으로 수사를 하고 출석 요청을 하게 된다면 제가 봤을 때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영장까지 갈 것도 없이 조사와 관련된 방식을 조율하게 될 겁니다. 전제 조건은 수사 권한이 없는 검찰과 공수처가 빠져야 한다는 점이고, 지금까지 검찰과 공수처가 이를테면 김용현 전 장관 등을 체포하고 구속해서 수집한 증거나 관련 자료들은 전부 다 위법 증거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 제로로 돌아가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이 불법 수사, 불법 체포와 무관한 경찰이 독자적으로 수사를 해 나갈 때, 그때 적법한 수사라고 판단한다면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도 당당하게 조사 일정 협의해서 조사 과정에 응할 것입니다. 여러분, 좌파들은요, 윤석열 대통령이 수사를 회피한다, 권력으로
수사를 피하고 있다는 프레임을 만들려고 혈안이 되어 있어요.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리는 바, 윤석열 대통령은 수사를 회피한 적이 없습니다. 다만 불법 수사와 불법 체포, 불법으로 수집된 증거에 동의하지 않겠다는 것뿐입니다. 최고의 법률 전문가로서 적법한 수사에는 당당하게 응하겠다는 게 윤석열 대통령과 변호인단의 입장입니다. 그럼 이제 대통령 변호인 측에서는 이 공수처의 체포영장에 대해서 권한쟁의와 가처분 신청을 헌법재판소에 했습니다. 그러면 6인의 헌법재판관들이 공수처가 내란죄를 수사할 자격이 있는지, 영장을 청구할 자격이 있는지 면밀하게 따져야 됩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에서 권한쟁의와 가처분 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공수처는 당연히 이 체포영장 집행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너무 당연한 일이죠. 그리고 헌법재판소는 그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공수처의 불법 체포영장에 대한 권한쟁의와 가처분 신청 심판을 먼저 해야 되고요. 이게 1번. 그 다음 2번이 뭐냐? 한덕수 총리에 대한 불법 위헌적 150명 탄핵. 여기에 대한 심판을 먼저 내리고 3번. 이미 절차가 다 진행된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 심판 결론을 1월 안에 내리고 그 다음 마지막으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변론과 심리에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변호인단에서는 법적인 절차대로 조목조목 불법 수사를 반박하면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까지 신청하는 등 잘 대응하고 있어요. 그리고 공수처는 이 체포영장을 절대 집행할 수 없습니다. 공수처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민주당과 좌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경호처가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다면 그 경호원들도 다 공무집행 방해가 되는 거다. 이거 거짓말입니다. 경호처를 위축시키기 위한 새빨간 거짓말이고 가짜뉴스입니다. 대통령 경호법이라는 게 우선하고요. 그리고 많은 법조인들이 공수처가 영장을 발부받은 것 자체가 불법이라고 하고 직권남용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만약 이 체포영장을 집행하면 공수처가 직권남용 체포감금죄를 범하게 되는 겁니다. 형법 제124조에 불법 체포, 불법 감금 관련된 조항이 있습니다. 124조 1항에는 이렇게 적시되어 있어요. 재판, 검찰, 경찰, 기타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보조하는 자가 그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2항, 전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지금 수사 권한이 없는 공수처가 영장을 신청하고 서부지법에서 발부된 영장 자체가 직권 남용에 해당한다는 게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과 많은 법조인들의 판단이기 때문에 이걸 막아서는 경호처가 공무집행 방해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걸 무리하게 집행하려는 공수처와 공수처 조사관들이 형법 제124조에 따라서 직권남용 체포 감금죄로 처벌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이 직권남용 체포 감금죄는요, 여러분, 징역형밖에 없어요. 벌금이나 집행유예가 없어요. 징역형밖에 없어요. 그리고 미수범도 처벌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만약 공수처가 조사관들 데리고 직원들 데리고 이 체포영장 집행하겠다고 한남동 관저 앞으로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체포영장 집행에 실패하더라도 미수죄가 성립돼요. 그리고 이 불법적인 영장을 발부해준 서부지법의 판사는 직권남용 체포감금죄의 방조범으로 처벌이 가능하다 라고 법조인들이 의견을 밝히고 있습니다. 자꾸 좌파들이 이용하고 협박하는 공무집행 방해죄.
대통령 경호처가 그리고 한남동 앞에 나와 있는 우리 국민들이 경호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면, 막아서면 공무집행 방해죄가 된다고 협박을 하지만 공무집행 방해죄가 성립하려면요, 여러분 그 공무집행이 적법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위에서 말한 것처럼 적법하지 않은 직권남용 체포감금죄에 해당하는 불법적 체포영장 집행이기 때문에 이에 저항하는 행위는 공무집행 방해죄 구성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 법조인들의 명확한 의견입니다. 그래서 겁낼 필요 없이, 조금도 신경 쓸 필요 없이 실제 집행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봤을 땐 공수처가 한남동 관저 문 앞에서 쇼만 하고 보여주기만 하다가 물러갈 것 같은데, 그들을 막아서는 게 전혀 공무집행 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공수처가 영장을 중앙지방법원이 아닌 서부지방법원에 청구한 것도 정치적으로는 헌법재판관 후보자들을 데리고 있는 서부지방법원과 민주당 좌파 세력과의 어떤 빅딜이라고 봐야 되겠지만, 법적으로도요, 서부지법에 이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 이것이 형사소송법상 위법의 사유에 해당된다는 것이 법조인들의 많은 의견입니다. 네. 그리고 제가 2004년의 예시를 조금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그 당시 민주당 대표가 한하갑이었습니다. 여러분 요즘 무안공항에서 일어난 사고, 그 무안공항이 바로 한하갑 공항으로 불리지 않습니까? 그 한하갑이 2004년에 무려 10억이라는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했다는 혐의로 체포영장도 아니고 구속영장이 발부가 됐어요. 체포영장보다 구속영장이 훨씬 더 무겁고 발부되기도 어려운 거 아시죠? 그런데 어떻게 했느냐? 한하갑은 민주당 당사에 들어갔고요. 민주당 당원 200명이 당사를 막았어요. 검찰이 거기 못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법원에서 한하갑에 대한 구속영장까지 발부됐는데 결국 구속 집행을 못하고 불구속 기소를 했어요. 여러분, 대통령실이나 한남동 관저와는 비교할 수 없는 정말 꼴랑 민주당 당사, 그 꼴랑 민주당 당사에도 못 들어가서 불법 정치자금 뇌물이죠. 10억 받은 한하갑을 구속영장 집행 못했습니다. 2004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런데 대통령 관저를 들어가겠다? 현실적으로도 불가능한 일입니다. 대통령 경호처의 경호병력과 무장병력은 북한의 침투에 대비하기 위해 만들어진 조직입니다. 공수처든 경찰이든 절대 그 안으로 뚫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좌파가 원하는 건 뭐냐? 지금 무안에서 발생한 사고, 따지면 따질수록 민주당 정치인들 책임이거든요. 무안 군수 뭐합니까? 전남지사 뭐합니까? 한하갑 누굽니까? 이 시선을 돌리고 다시금 윤석열 대통령 탄핵 국면으로 전국을 이끌어오고자 공수처와 짜고 치는 고스톱으로 체포영장 청구한 거예요. 그리고 민주당이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2명이 있는 서부지방법원에다가 굳이 판사 쇼핑하면서 영장 발부시킨 거예요. 중앙지방법원에 하면 자기들도 영장 발부 안 될 것 같으니까. 이거는요, 헌법재판관 자리를 서부지방법원에 뇌물로 주면서 대통령 영장 발부시킨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어차피 집행할 수 없는 이 체포영장, 공수처 조사관들이 한남동 관저 앞에 찾아가서 한 2번 정도 찾아가서 쇼할 겁니다. 기자들 부르고. 그런데 우리 국민들과 경호처에게 막혀서 돌아가는 모습 보여주겠죠. 그 쇼하려고 하는 겁니다. 대통령을 고립시키려고. 대통령이 법을 지키지 않는다는 프레임 만들려고. 그러나 오늘 부족하나마 국민의힘에서 이 체포영장이 대단히 유감스럽고 부적절하다는 메시지가 나왔고, 대통령 변호인단도 적법한 수사에는 응하겠다,
공수처 빠지고 검찰 빠져라. 경찰이 조사해라. 우린 수사 회피하는 것이 아니다. 라는 입장을 밝혔고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가처분까지 신청했기 때문에 저들이 원하는 대로 일방적인 뉴스가 나오지만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이런 사실을 방금 제가 설명한 논리를 신문기사와 TV방송에 반영될 수 있도록 미디어 전에 나서야 되는 겁니다. 공군들이 목이 터져라. 육군들은 육군대로 한남동 관저를 지키고 광화문에 모여야 되는 거고요. 이제 초조해진 이재명은 기어이 민노총까지 동원하겠다고 나섭니다. 1월 3일 이후로는 민노총이 강제로 한남동 관저 문을 따겠다라는 이거야말로 국가 내란에 해당하는 발언을 오늘 양경수 민노총 위원장이 기자회견을 열고 밝혔습니다. 민노총은 뭘 만들려고 할까요? 민노총은요, 5,000명이 모여도 경호처 못 들어요. 그런데 폭력 사태, 유혈 사태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소요를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폭동을 일으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책임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돌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민노총이 어떤 인간들입니까? 민노총 조직국장이 캄보디아, 베트남 등지에서 북한 공작원 만나서 북한이 주는 돈 낼름 받아다가 대통령 탄핵 퇴진 운동했잖아요. 양경수 위원장이 그걸 몰랐겠습니까? 민노총 간부들이 다 간첩인데 민노총이 간첩 아니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최고위원 출마할 때 불법 이적단체인 민노총은 해체시켜야 된다고 말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진중권을 비롯해서 MBC나 온갖 인간들이 저에게 막말과 극언을 쏟아내더라고요. 극우라고. 제 말이 틀렸나요? 대놓고 불법 폭동과 내란을 민노총이 예고하고 있는데 그러나 여러분, 민노총이 모여서 폭력 사태를 일으키면 여론은 오히려 더더욱 윤석열 대통령 편이 될 겁니다. 오늘 발표된 조원 CNI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의 정당 지지율이 2주 전 대비 8% 폭등해서 38%를 기록했습니다. 이거 가 고스란히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에요. 최근에는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과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이 일치하고 있기 때문에 민노총이 만약에 불법적으로 한남동 관저 앞에서 폭동을 일으킨다?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40% 뚫을 겁니다. 이 일주일, 왜 공수처가 일주일에 체포영장 발부를 서부지법으로부터 뿌득뿌득 받아냈겠습니까? 무한사고, 국가 애도기간으로 국민의 관심이 민주당과 그 지역 정치인들의 무능으로 가는 것을 막고 최상목 권한대행이 정말 유능하고 신속하게 중대본 설치하고 국가재난지역 선포하고 국민들의 신뢰를 받게 되니까 민주당이 최상목 탄핵하기는 부담스럽잖아요. 그러니 체포영장 빌미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반대 여론 높여서 최상목 권한대행이 특검 거부하고 헌법재판관 임명 안 하면 최상목도 탄핵시키려고 저거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조직적으로. 이 일주일을 우리가 버텨내고 반대 여론을 만들고 한남동을 지키고 광화문을 지키고 동시에 여러분의 목소리와 이런 논리를 언론과 방송에서 대변하고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의 입장을 끌어내고 이 일주일을 지키면 민주당은 최상목 탄핵 못합니다. 그리고 최상목을 지켜내면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의 아수라장에서 구해낼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긴 이야기 절박하게 여러분께 설명드리고자 했던 이야기 마지막으로 짧게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좌파들은요
민주당, 공수처, 헌법재판소, 법원까지 언론 똘똘 뭉쳐서 총공세를 퍼붓고 있습니다. 여기에 맞서 우리는 육군, 해군, 공군, 연합군을 형성해야 됩니다. 광화문을 가득 메우는 분들 존경스럽고요. 그분들의 목소리가 그러나 언론이 외면하지 않도록 기사에 반영되고 방송에 나오도록 미디어 전에 뛰어드는 공군들이 필요하고요. 본대라고 할 수 있는 정치인들, 답답해도 국민의힘이 8년 전처럼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외면하고 손절하는 게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을 잃으면 국민의힘도 망한다는 각오로 싸우게끔 국민의힘을 또 이끌어내야만 하는 거고요. 어느 하나라도 빠지면 이 전쟁에서 못 이깁니다. 그런데 이 연합군 내부에서 너는 왜 공군만 하냐? 왜 육군 안 하냐? 이렇게 서로를 갈라치기 하고 공격하고 비판하는 건 적전분열이에요. 전시에서 내분을 일으키고 적전분열하는 사람들은 군법에 의해서 참수합니다. 비유를 하자면 저 좌파의 연합 총공세를 맞서 대응하려면 우리도 연합군을 형성해야 되는 거예요. 8년 전과는 달라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권성동 원내대표와 권영세 비대위원장에게 여러분이 문자를 보내고 의견을 내더라도 무턱대고 물러나라 욕하는 게 아니라 어떤 건 잘했고 어떤 걸 더 잘했으면 좋겠는지 어르고 달래면서 데리고 와야 되는 거예요. 채찍질을 하더라도 분명하게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착각하지 않도록, 오해하지 않도록. 언론과 방송에서 보수의 목소리가 나오고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을 버리지 않았다는 게 알려져야만 헌법재판부와 사법부가 부담스러워하고 함부로 탄핵 판결을 못 내리게 됩니다. 미디어와 국회가, 정치권이 대통령을 외면해버리면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육군이 모여도 공군과 해군이 안 따라오면 박근혜 전 대통령 때처럼 기사 한 줄 안 나고 방송에서 안 달아주고 정당이 외면해버리면 헌법재판관들이 아무 부담 없이 보수 진영도 이제 대통령 버렸네 하고 탄핵 판결 내려버리는 거예요. 하나하나가 다 너무나 소중한 전력입니다, 지금은. 그리고 이 체포영장이 집행되는 이 일주일, 공수처가 온갖 쇼를 하고 민노총이 한남동으로 나와서 폭동을 일으킬 때 우리가 이들의 부당함을 지적하고 막아서고 대한민국을 일으킨 보수와 자유우파 국민들이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한다는 걸 보여주는 게 이 일주일이 너무나 중요한 분수령입니다. 그래서 이 일주일 동안 더 많은 방송에, 더 많은 기사에 체포영장에 대해서 반대하고 분노하는 국민들이 있다 실리게 해야 되고요. 더 많은 국회의원들이 오늘 나온 권성동 비대위원 원내대표, 권영세 비대위원장의 입장처럼 이제 그거보다 더 센 입장들이 국민의힘에서 나오게 국민의힘을 이끌어내야 돼요. 지금 국민의힘을 포기하면요, 보수가 죽어요. 박현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그거 대통령 도와주는 일 아니에요. 지금 국민의힘 포기하자는 거. 당장 마음이야 시원하죠. 국민의힘이 대통령과 함께하지 않으면 대통령 외로워져요. 대통령 고립되는 거예요. 그럼 그때부터 기사 안 나와요. 그때부터 사법부와 헌법재판부가 대통령 우습게 보게 돼요. 저거 진짜 위험한 말씀이에요. 국민의힘 포기하면 대통령 포기하는 거랑 똑같아요. 미우나 고우나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국민들과 함께 가야만 언론도 그 목소리를 쓰게 되고 재판부도 부담감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지금 누가 좋아서 국민의힘과 같이 가자는 게 아니잖아요. 이 엄중한 상황에서 해군 버리자, 공군 포기하자, 그럼 전쟁 지겠다는 겁니다. 일단 전쟁은 이기고 나서 해군이 잘했는지 육군이 잘했는지 공군이 잘했는지 농공행상은 전쟁 이기고 나서 전쟁 끝나고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이 광화문과 한남동에서 고생하는 분들에게 많이 좀 퍼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태를 바라보는 여러분의 시각이 우리가 연합전선을 구축해야 된다, 연합군을 구성해야 된다로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을 꾸짖더라도 권성동 대표와 권영세 비대위원장에게 우리가 더 세게 말해달라 말을 하더라도 분명한 논리와 이유를 가지고 의견을 전달해야 되는 겁니다. 네, 저는 오늘 아시아투데이 TV 정치펀치 여기까지 하고요. 너무 엄중한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반드시 새해에 우리가 연합군으로 이 좌파들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것입니다. 승리하기 위해 저도 주어진 역할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과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네, 오늘 정치펀치 여기서 마치고요. 좋아요와 댓글 공유 많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